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살펴보시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에 비극적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조간신문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소위 정치 보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의 저 같은 이야기가 MB 정부의 정치 보복이 아니냐, 뭐 다르지 않느냐라는 주장으로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무현 비극을 언급함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적폐 수사와 MB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를 했던 수사가 다르다는 얘기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당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의 생각, 법조인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사과하라, MB 정부와 똑같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되짚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가 되기 전부터 당시 정부와 그 정부를 향해서 적폐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다릅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 후보자의 시간이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 전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표현이 거친 면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마치고 이제 정치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붕괴가 됐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느냐.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은 이 현 정권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니까 크게 보면 내부자 고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내가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그냥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불문하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의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것도 예. 법치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법치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표현상으로 조금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그 여당에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서 뭐 막말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조금
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듣고 있는데, 자 그럼 정 변호사님, 네네. 정 변호사님께서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 정권과 전 정권을 적폐라고 규정했는데 왜 지금 야당 후보가 문 대통령 정권에 적폐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라는 말에는 발끈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이 누적된 폐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뭐 10년, 20년 쭉 쌓여온 것이 적폐다.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적폐란 말을 과연 쓸 수가 있나? 지금 이제 막 5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폐단이 그렇게 많이 쌓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반드시 절대로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크게 현 정권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문제인데 드러난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다음에 옵티머스 라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인데 제대로 그 해명이 되지가 않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인데 뭐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그 발족을 시킨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새겨들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들 개인적인 견해들 듣고 있고 이견도 상당합니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청와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차피 완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배경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그게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 정부들도 그동안의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폐청산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개혁적인 연장선이라고 보고 뭐 야당이 맞으면 대상이 되고 여당은 주체가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적폐청산, 적폐의 문화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폐 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게 한동훈 검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독립운동 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시그널 아까 전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의사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 줄 세우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유능하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적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권이 분립되어서 대통령도 전혀 검찰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천명을 하고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정당성이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는 차원에서. 그 적절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 자, 그럼 반대로 김명민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에게도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 탄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의 기업, 사적인 보복 감정, 추호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현재까지 왔던 길에서 해왔던 메시지는 아주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여야 공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날의 과거를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인사권이 과도한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남용돼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사실상의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진행하고 있었던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 특히 정권에는 불편한 수사들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것이 대한민국 만천하에 드러났던 일을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이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윤석열 후보가 늘 피력해왔고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않는 모습들을 국민 앞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적인 정치 보복 감정은 추호도 없다라는 말씀. 우리 정권이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청와대에 속낼 것이다라는 말씀. 여야의 이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대강 느낌이에요.